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별거 없다,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분의 시각에서는 하드한 거나 소프트한 거나 모두 결국은 리세션이 내년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달러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저는 밤사이 전해진 뉴스 보고 네. 아니 이분들이 요즘에 연말이라서 인터뷰를 자꾸 하니까 네. 다시 뭐 알고 있었던 얘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뿐인데 네.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주가 뭐 이틀 오르면 심리 좋다고도 얘기하고 그쵸. 또 이틀 또 떨어지면 또 심리가 안 좋다고 근데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알던 얘기잖아요. 리세션. 그렇죠. 다 아는 얘기죠. 다만 이제 시장은 늘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네.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악재가 호재로 인식하기도 하고 네. 호재를 악재로 인식하기도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주식을 그냥 계속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나름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시각을 계속 어떤 거라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사람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볼 수밖에 없지만 보통 분은 이렇게 너무 미세한 흐름을 갖고 일일비해서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겠고요. 네. 그래도 오늘 그래도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죠. 역시 그 중에 가장 한복판에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다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의견을 정확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굳이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하락폭이 좀 깊어졌죠. 2%가 떨어졌으니까요. 나스닥이요.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S&P 거의 보합으로 마감됐는데 하여튼 포함해서 보면 S&P 500으로 보면 4일째 떨어진 건 팩트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흘러내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어떤 제이미. 얘기를 하냐? 네, 맞아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도 그냥 직업이 CEO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이 CEO다. 네, 엄청난 오랫동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마리오 자꾸 나옵니다. JP 모건의 회장이었고요. 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 계속 일을 했던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의 시각이 바뀐 거는 금년 3, 4월부터 바뀌었어요. 사실 작년 3분기,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이분의 시각을 보여드리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운전할 때 백미러가 있었잖아요. 백미러의 뒤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글이 있으면서 뒤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했던 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별거 아니라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가 딱 1년 전에는 S&P업이 70번이 사상 최고가를 갔을 때. 근데 지금은 1% 하락이 60번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1% 이상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62번 정도 됐거든요, 오늘까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후 최초냐면 2008년 이후 이렇게 많이 1% 이상 하락한 날이 많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 특이한 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이후 똑같은 톤입니다. JP 모건의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리서치 센터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계속했고 한 3주 전에 바꿨지만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일관되게 경고를 했던 게 이번에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하나 더 말씀드려 받 뭐 정치는 안 한다고 하지만 정가에서 항상 어떤 유혹을 보는 분이고 항상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나와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분 성향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미국에 계신 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쨌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 하고 뭐에도 먹고 살기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가구당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다 소진됐단 말이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저축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을 폈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고용시장은 계속 핫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요. 물론 걱정거리는 있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고금리 정책이나 어떤 QT죠. 양적 긴축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꺾일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별거 없다,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분의 시각에서는 하드한 거나 소프트한 거나 모두 결국은 리세션이 내년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달러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시장은 특별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날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가 좀 떨어진 건 분명히 있고 오히려 따져보면 호재가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에서 PCR 검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극장 가더라도 있고랬는데 그런 건 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완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오늘 흐름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분도 자주 TV에 나오고 자주 언론에 인용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 출신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수의 시각은 물론 다음 주 14일 날 조금 더 점도표를 한 걸 통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몇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가름이 되겠죠. 지금 지난 9월의 점도표는 4.6이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5를 이렇게 넘나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다들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긍정적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요. 그리고 다수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3월 정도 한번 2월이나 3월에 한 번 하고 끝난다. 라는 얘기가 다수고 내년 빠르면 9월 아니면 11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 6개월 정도를 바닥으로 보면 그래서 얼추 지금 내년 3월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들 많은 월가의 주요 IB들 얘기하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시각에 나름 골드만삭스는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 하느냐? 다음 주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죠, 지금요. 아주 특이하지 않는 인상은 50bp 금리 인상이 거의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2월입니다. 내년 1월은 없고요. 2월 첫날입니다. 2월 1일 날 연준의 FOMC가 열리는데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자기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시각은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에 25bp를 또 하고요. 5월에 25bp를 또 하고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전까지는 없고 2024년 이후에 상황을 봐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보통의 지금 시각보다 상당히 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4% 아닙니까 지금 기준금리가요? 그럼 이제 두 번 올리면 내년에 바로 2월이면 이분의 자기 생각대로 하면 5%가 넘고 5.50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시각대로 정책금리 최종 금리가요. 네. 타겟 최종 금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인데 터미널 레이시 5.5% 간다는 게 이분의 시각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시장이 지금 오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상당히 영향력 있고 존경많은 한 명은 이코노미스트이자 한 명은 운영자가 최고 미국의 대표 경영자가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시장을 좀 약간 억누르는 요인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세션 얘기 나오면서 일단 굳이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오늘 그 가이던스를 수정했는데요. 그쵸. 가이던스를 낮춰놨는데 쉽게 해서 광고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방송국 이런 쪽이니까 이쪽도 지금 4분기 지금 현재 진행되는 4분기 광고 매출이 3분기보다 마이너스 날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항상 보면 연말에 광고를 더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연말에 소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4분기 광고 매출이 3분기보다 떨어질 거라고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모아지면서 이거 약간 리세션이 분명히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많이 들었고 올해 특히 3, 4월부터 아주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었던 게 리세션인데 오늘 그 리세션이 조금 더 목소리가 커졌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뭐 10년물 금리는 어제 조금 하락했어요. 네, 오늘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는 네. 모습. 그렇지만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3.5%가 2%까지 최근에 저점 수준까지 다시 간 건 다행이 되겠고요. 네. 미국 달러는 이틀째 좀 반등하는 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랑 금리는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오늘은 약간 어긋나게 갔는데요. 역시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주식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주식만 보거나 임원직 마켓 보면 더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달러의 방향성이겠죠. 네. 다음에 이게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고점 어느 정도 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건 지금까지 시각이고 지금 보면 뭐 1,300한 20원 30원 어저께 뭐 올라오는 거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제법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2021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74달러. 그러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 에너지 가격, 에너지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가 오늘 흐름 되겠습니다. 다만 연초 대비로 보면 여전히 에너지만 지금 플러스 나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특징적인 종목들 뭐 메타가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오늘 특징주 몇 가지 보면 추가적으로 조금 그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메타 플랫폼스인데요.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지난 11월 달에 제일 많이 반등한 그런 소위 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80달러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 펀더멘트랑 전혀 상관없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하겠죠. 어찌됐건 첫 번째 주식의 반등 요인은 가장 큰 반등 요인은 빠져도 진짜 너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빠졌던 게 뭐겠습니까? 넷플릭스가 5월, 6월에 저점을 해서 반등한 거고 일단 메타플러스가 저점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훅 떨어지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인데요.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시 한번 익스클루시브라고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떴어요. 단독 기사가 떴는데 이제 그 약간 해석의 여분이 있고 이게 뭐 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 유럽에서 EU에서 방침 나오더라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재판 가고 뭐 여러 가지 기나긴 날이 앞으로 남았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럽에서요 디지털 활동, 개인들의 디지털 활동에 근거해서 결국 광고 영업하는 거,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쓰시는 앱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추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당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녹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아이폰의 정책 변화 때문에 이게 메타 플랫폼스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이 구글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이 있는 차에 메타 플랫폼은 그런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남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거 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쓰시거나 아니면 메타 플랫폼 할 때 뭔가 수락수락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뭘 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인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이터, 디지털 액티비티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집해서 광고를 쏠 수 있다는 게 항목이 들어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무심코 거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안에 뭐 애플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네가 사버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반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광고하는 거 안 된다라고 아주 적실한 겁니다 지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가 되겠고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요. 그리고 마켓워치, 배런스는 한 패밀리예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패밀리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친구들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같은 회사인데 브랜드만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가 되겠고요. 그걸 기반해서 이 왼쪽은 마켓워치 오늘 기사인데요. 마켓워치에서는 EU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요거 메타의 디지털 광고 매출의 상위 니캡이란 말을 썼어요. 니캡? 네, 니캡은 그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뭐죠? 우리가 일상 영어가 아니라 네. 약간 좀 슬랭입니까? 슬랭 같은 건데 쉽게 해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의미인데 하여튼 뭐 각자 이건 말하긴 그렇고 슬개골?
예, 뭐 하여튼 이게 니캡이란 건 아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안 좋게 오늘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는 월스트리트 저널 리포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캡이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래서 메타는 7%, 6, 7%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현실화돼가 그 사실인지도 모르고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진행되면 상당히 또 한번 메타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오늘 메타의 관련 기사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텍스트론이라는 기업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 여도앵커께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평화주의시잖아요. 이 약간 이제 그런 국방, 국방, 전쟁, 뭐 이런 군수업체죠. 관- 이거 헬리콥터 이런 거 하는 네. 데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밀떡, 밀떡 쌀떡 밀떡 아니고요.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기업 중에 이거 말고 또 엄청 유명한 저요? 기업 저 텍스트론도 매수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지는 않죠. 전 평화주의라잖아요. 네. 2015년 저희가 미국 주식이 나비다가 처음 2016년 판이 나는데 그때 소개했던 것도 이거죠. 텍스트론. 네, 군수업체 그냥 시계에서 헬리콥터 네. 군사용 헬리콥터 쪽에 그냥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물론 거기다 보잉 다 들어가는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어떤 콜라보를 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비행기를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헬리콥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장기적으로 $700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을 국방부랑 오늘 계약을 했어요. 네, 그걸 한 것이 이제 보도되면서 오늘 나름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바로 말씀드린 파라마운트입니다. 4분기 광고 매출이 훅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자기네가 얘기한 겁니다. 자기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디즈니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디즈니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겠고요. ST로다. 네네네.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찜링 네. 씨가 오셔가지고 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분 전문가죠. 그쵸. 전문가고 저희는 뭐 기대감에 또 그분 오를 수 중국분 있죠.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저는 중국 가본 거는 뭐 그 하룻밤 잔 적 있고 하룻밤 잔 적 있고 공항에서 한 6시간 대기한 게 이렇게 다 하거든요. 중국은 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도이치방크에서요. 도이치방크에서 중립에서는 배수를 올렸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리오프닝의 기대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에스테로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76%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 중에 탑 3%는 기업입니다. 탑이 주가 30%가 아니라 해외 매출이 높은 3%의 탑에 들어가는 기업.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거나 하면 호재인식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역설점 지금은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왜 그랬다?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내려서 시작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은 틀림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그래프가 틀렸는데요. 오늘 1% 강보합 정도 올라간 거가 모건 스탠리인데요. 특이하게 그 모건 스탠리에서요. JP 모건을 매도해서 매수를 올렸어요. 내년에 이제 금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제 채권도 회복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하튼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주목하실 만한 것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들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검은 돌. 블랙락 이런 것들의 자산운용 시장이 내년에 주시장이 만약 회복하고 채권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주시장 채권 시장이 만약 하나 내년에 회복한다 그러면 전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블랙락 같은 걸 최고로 치죠. 근데 저 혼자 생각이고 다 같은 흐름입니다.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건 S&P 스파이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라는 곳에서 스타벅스를 2020년 탑100 리스트에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쉬었지만 스타벅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랑 넷플릭스가 올해 제일 먼저 바닥을 확인한 주식 중에 대표 주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찾을 때 이런 주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9월, 10월 이럴 때 바닥 친 거 찾아보는 것이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